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전달하는 브라더스의 진 팀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사기 참 무섭죠? 돈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 집값 외에도 뒷돈 성격의 위로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가져온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위로금 1000만원 보태라네요. 아파트 사려다 날벼락? 정말 자극적이지만 이게 지금 2026년 서울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집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집 사는 사람이 세입자의 이사비를 보태야 하는 상황.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하지만 지금 송파, 양천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게 뉴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오늘 이 기사를 통해 규제가 만든 괴물, 위로금 경제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집 살 때 마주할 진짜 리스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기사의 핵심 내용을 먼저 팩트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매수자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황당한 조건을 겁니다. 지금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틴다. 내가 위로금을 주겠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하니 매수자인 당신도 1000만원 보태달라. 원래라면 매수인 A씨는 그걸 내가 왜 냅니까? 명도 책임은 매도인 당신한테 있잖아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A씨는 결국 그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왜일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입니다. 이 토호제라는 녀석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곳에서 집을 사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실거주, 즉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 계약 갱신 청구권 쓸 거야, 혹은 이사갈 집 없어서 못 나가 라고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는 4개월 내에 입주를 못하게 되고 구청으로부터 거래 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계약금 수억 원은 공중에 붕 뜨고 졸지에 무주택자로 남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임대차 3법이 기름을 붓습니다. 세입자에게 2년을 더 살 권리가 생기다 보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려 해도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겁니다. 결국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심해서 세입자에게 돈을 쥐어주며 제발 나가달라고 읍소하는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는 거죠. 기사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량은 1년 전보다 23%나 줄었습니다. 나갈 집이 없으니 세입자도 나쁜 마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버티는 거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가 독박을 쓰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그럼 브라더스의 진 팀장이 냉정한 시장 분석 들어갑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보죠. 지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의 충돌입니다. 정부는 투기꾼 잡겠다고 토호제를 만들었고 세입자 보호하겠다고 임대차 3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6년 오늘 강남, 송파, 양천에서 집 한 채 사려는 서민들이 세입자에게 뒷돈을 뜯기고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살펴볼까요? 누가? 실수요 매수자가. 어디서? 토호제 지역에서. 언제? 잔금 치르기 전 퇴거 협상 시기에 무엇을? 비공식 위로금 1000에서 2000만원을.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송금합니다. 왜?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질까봐 두려워서. 이게 단순히 1000만원 더 쓰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부동산 거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는 진짜 가격이 아닙니다. 매매가 플러스 위로금이 시장 가격이 된 거죠. 이 돈은 세무서에 신고도 안 됩니다. 소득세,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인정도 못 받아요. 즉, 국가 시스템 밖에서 거대한 지하 경제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혹은 절박한 매수자라면 이제 특약의 귀신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임차인 및 대거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위약금으로 매매가의 20%를 배상한다거나 이사비 지원금은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식의 아주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조항이 필요합니다. 기사에 나온 성동구의 워킹맘 B씨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1호금 2천만원을 준다 해도 안 나간답니다. 왜요? 주변 전셋값이 억 단위로 올랐거든요. 이건 세입자의 몽리가 아니라 시장이 망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2천만원 받고 나가서 1억 원을 더 대출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나가시겠습니까? 결국 정책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오래전 부동산 시장에는 이사비라고 하면 50에서 100만원 정도 봉투에 담아주는 훈훈한 정이 있었습니다. 새집 가서 잘 사세요 라는 덕담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사비가 협박의 도구이자 거래 성사 조건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 2천만원, 어떤 곳은 5천만원까지 부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현상은 규제가 만든 시장의 복수입니다. 가격을 억지로 누르고 거래를 억지로 막으려다 보니 그 압력이 약한 곳을 뚫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압력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건 돈 많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생애 최초로 대출받아서 들어가는 생초자들입니다. 기사의 마지막을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협상력이 가장 약한 쪽에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협상력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 집이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세입자와 매도인의 ATM이 되시는 겁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와 임대차 3법의 악마 같은 결합이 위로금 1,000만원이라는 기괴한 관행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 핵심지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예산에 반드시 이 비공식 태거비를 포함하십시오. 그리고 계약 쓰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명도 관련 특약을 철저히 박아 넣으세요. 국가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규제는 여러분의 편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1,000만원을 지키는 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브라더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브라더스에 힘을 실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입자가 당장 나갈 데가 없는데 그 정도는 줘야지인가요? 아니면 법에도 없는 뒷돈은 절대 못 준다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냉정한 분석가 브라더스의 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